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미국의 주목, 그리고 파이에 전재산 몰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돈을 다 잃은 이유, 이런 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 거긴 한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리 결정 관련해가지고 오늘 새벽 3시였죠 아까? 그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금리 관련해서 크게 뭐가 영향력은 막 엄청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페닉셀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나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이 71,320달러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고 이더리움이 2,200달러 이더리움이 전날 2,300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진 모습이고 비트코인 또한 74,000달러를 찍고 75,000달러를 가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선 지금 4.5%, 5.8%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도 1.5달러가 깨졌고 나머지 것들도 쭉 보면 되는데 솔라나가 90.42 해가지고 5% 떨어져 있고 야, 트론은 그거에 비하면 방어력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6% 빠져 있는 상태. 나머지 코인들은 보면 되는데 하이퍼 리퀴드가 드디어 쭉 올라서 야, 에이다를 역전해 버렸어요. 시총이 정말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러한 상태다라는 거.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에서 4% 정도가 주요 코인들 보면 빠졌다라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파이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44위에 머물러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3,895만 달러. 그리고 데일리로 봤을 때는 지금 몇 프로 빠졌다? 데일리로 봤을 때 2.1% 빠졌다. 생각보다 빠진 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금 가격대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게 느껴질 겁니다. 분명히 한 며칠 전, 한 3, 4일 전만 해도 2.9달러를 찍었는데 지금 가격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뭔가 심각하다라는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고 자, 파이 네트워크 거래 관련해서 보면 0.1734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0.3달러를 찍었다는 가정하에 0.15달러가 50%예요. 그런데 0.1735달러 하면은 거의 한 45% 정도가 45%까지는 아닌가요? 한 40% 이상은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근데 거래량이 터진 거는 딱 그 3달러 찍었을 대충 이 지점이죠. 0.28달러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거에 비하면 이때가 아마 거래량 찍었을 때가 1.71억 달러예요. 지금이 3,800만 달러고 5분의 1 토막 정도? 5분의 1 토막 정도, 4.5분의 1 토막 정도 났네요. 계정 통계 관련해서 볼 때는 지각 개수는 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정체기에 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1778만 3980개죠. 이런 거 보면 지갑의 개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파이 연락 통계 관련해서 보면 3월달엔 아직 6172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듯 락업 물량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건 좀 덜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마이그레이션 통계 같은 경우에 3월 12일에 32,000개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문점을 제시해야 될 거는 여기는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라는 이런 표기들이 있는데 2차 마이그레이션도 실질적으로 뭔가 해제가 돼서 들어온 직접적인 지갑에 옮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표식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모든 데이터들은 3월 말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427.6만 팔로,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그 이후의 소식들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따로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자기가 뭔가 등판해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어떤 X에서 영상이 올라온 거를 본인이 리트윗했던 그런 특이한 점은 발견이 됐었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우디 라이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는 선구자라면 이러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중가치나 거래소의 파이는 생태계 내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여전히 퍼뜨리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다. 파이 도메인 경매 당시 파이코어 팀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파이를 보유한 사람들도 도메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메인넷 지갑조차 없는 사람들도 파이 도메인 입찰에 참여를 했고 이는 승인이 되었다. 파이 코어 팀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이와 파이 월렛에 있는 파이를 구분하려 했다면 거래소에서 파이를 구매한 사람들은 순수한 파이 또는 순도 배지가 없기 때문에 도메인 결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 읽고 쓸 줄 아는 어른들에게 이런 설명을 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짜증나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정보가 이 선구자들의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은 나를 너무나 증오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합의 가격이라고 하죠. 합의 가격을 만들었던 선구자는 사실 우디 라이트 씨예요. 그렇지만 우디 라이트 씨는 이게 처음부터 31만 4,159달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닌 뭔가 나름의 컨센서스라고 해서 합의 가격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디 라이트 씨 입장에서는 고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좀 보면 경매 시작 직후에 거래소를 통해서만 파일을 보유한 사용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청구 가능한 잔액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다르다. 이러한 경우에 경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입찰하고자 하는 각 도메인에 대해서 맞춤형 파이, 블록체인 주소를 생성을 한다. 이 특별 주소는 M으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당 사용자는 입찰 금액으로 이 주소를 파일을 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입찰은 일반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환불은 경매 종료 후에만 처리가 된다. 도메인 이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 제가 했던 영상 찍은 거를 뭐 캡처를 해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파일에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제가 검색을 하다가 안 사실인데 미국의 부채를 파이코인으로 해결할 시 개당 파이코인 가격은 300불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거 카페 글에 나와 있던 내용의 인용이자 이 캡처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요걸로 영상을 다뤘던 건데 제 얘기는 뭐였냐면 300불이 넘어간다 이제 이런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부분이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이런 사진이 유출된 것도 아마 그들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다 하는데 좀 웃어 넘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코인에 전 재산을 몰빵하신 분들, 되게 마지막 내용인데, 파이코인 당시에 커뮤니티 단체 채팅을 보면 국내외 부동산과 금까지 정리를 해서 파이로 교환을 했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게 보였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파이코인에 대한 그 미래 확신 때문에 당시에는 파이코인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꽤 있지만, 때로는 전재산 몰빵이라는 명확한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더라고 어느 정도는 파이코인 이거 괜찮아 보이네 라는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다수는 파이코인을 따로 뭔가 많이 모으려고 샀던 분들도 상당수 계셨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재산을 파이에 몰빵을 한다는 분도 계셨다.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떨어졌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분들이 지금은 정말 걱정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남 걱정하기보다 사실은 내 걱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더더욱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파이에 몰빵을 하는 거 이거 참 좋아요. 그런데 B2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 그 투자라는 거는요, 누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각자 판단해서 뭐 대출도 받고 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돈의 손실 또는 이득, 이거는 다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앞에서 했던 얘기들 있죠. 맨날 영상 앞에 뭐랄까요?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제가 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없는 거랑 있는 거의 차이가 상당히 강해요. 그게 없잖아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얘는 이렇다 하면서 신고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맞아, 이거는 사실 내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절대 이걸 대신 뭘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이거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B2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조금 가지고 있던 금액이 이게 청산이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이게 24년도입니다. 24년도 11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래, 지금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B2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천 대출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렸는데 3주 만에 이게 19억이 됐어요. 3주 만에.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그땐 리플이 굉장히 화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19억이 25년도 1월에 제가 에이다에다가 막 한 4배부터 3배 막 물타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중에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 10억이. 그리고 나머지 9억 가지고 다시 뭔가를 했을 때 6월에 뭐 전쟁, 5, 6월 막 이쯤 전쟁이 일어났을 때 4.5억 정도, 대충 한 4.3억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7월 말에 어떻게 됐냐면 35억이 됩니다. 이거 설명은 다 드렸고 영상 증거자료 남겨놓은 거 다 있어요. 보실 분들은 충분히 보셨겠지만, 근데 이 35억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8월 초 일주일도 안 걸렸죠. 7월 말부터 일주일도 안 걸리는 시간에 저 돈이 다 날라갔어요. 거의 대부분, 정말 모든 1억도 안 되는 금액만 남고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결국에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에다 전재산 몰빵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 거의 제 투자 방식은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을 버네, 돈을 낳네, 이런 한창 불량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배율을 높이고 금액도 높이고 비중이 없었어요. 그냥 몰빵 투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몰빵 투자하면 언젠간 분명 골로 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정말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돈이 적더라도 항상 연습해야 될 건 분할로 진입을 하세요. 분할로. 저야 뭐 선물 거래를 했었다 하지만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여러분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분할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 진입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크게 피봐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른 건 못해도 돈을 안 잃으려면 분할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된다 이거고. 2차 마그 새 지갑으로 벌써 받았네요. 제길 돼 있습니다. 21,14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낸 게 11,000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기준들 나중에 제가 영상은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 받으신 분들에 대한 조사 관련한 영상을 제가 조만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락업 부스터 폭락 때문에 늦게 되길 바랬는데 벌써 돼버렸다. 2차 마그 약 10,000개. 노드부는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는 알 수가 없다. 레퍼럴이 530명이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노드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구매를 누군가는 하고 있다, 뭔가는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모습이나 정황들이 포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소를 좀 찾아보긴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파이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